그리고 안 좋은 방법 중에 단가를 싸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싸게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물론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같은 가격에 불삭기를 쓰는데 일반인 분들은 싼 거 쓰잖아요. 얘는 50만 원이고 얘는 25만 원이야. 25만 원 쓰죠. 근데 써보고 후회하죠. 왜 25만 원짜리인지 알겠다. 후회하겠죠. 단가 깎는 거는 좀 적당히 깎아야지 막 50% 할인한다는 글도 있다니까요. 이 불경기 속에서도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?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건설 불경기 속에 이 불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잡아오고 어떻게 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그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, 이 불경기 속에서도 일 끊임없이 하는 굴착기 사장님들의 특징 몇 가지를 다뤄보는 컨텐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당장 생각나는 건 인맥 관리인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장비가 필요하면 바로 전화가 오게끔,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장비가 필요하면은 장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. 내일 6W 필요해, 공투 필요해 그러면 그 장비를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이 되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든지. 근데 대부분 큰 현장이 아니면 소장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로 옵니다. 아니면 직영 반장님 분들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. 저번에 같이 어디서 작업했던 3W 있는데 일 잘하시더라, 이 사람 전화해볼까요? 제가 그럼 소장님이 마땅히 장비 부를 사람 없으면 그래 그 사람 전화해봐, 이럴 수 있습니다. 그 반장님한테 각인이 됐던 거죠. 일을 잘해서 1차적으로 다시 부르게끔 사람들이 편해해야죠.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이 편하니까 그 장비라 이런 편해, 그렇게 느낌 나게끔 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다. 내일 3W 필요한데 조사장 해줄 수 있어? 그러면 저도 다음날 일 안 잡히면 갈 수 있는 거죠. 다이렉트로 전화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본인이 바빠서 못 가주면은 그때 이제 주변에 아는 동생이나 같이 장비하는 형님들, 동생들 나눠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소장 다이렉트로 일을 가는 걸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남한테 얻어서 가는 일들은 한계가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남아야지 가잖아. 일이 남아 돌아야지 가는데 경기가 어렸을수록 그 날고 기시는 분들도,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자기 일 겨우 할 만큼의 지금 일량이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다이렉트로 나한테 바로 오게끔 연락을 많이 해놓더라고, 주변 인맥을. 그래서 배차 길목에 있어야지 중요합니다.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구하려고 해봐요. 또 없을 때는 못 구한다니까. 없어갖고 바쁠 때는, 청소기 때 우리 장비 많이 부족할 때는 못 구해요. 없어요. 배차 길목이 있거든요. 그분들한테 나를 알려야지 그때 3W 그 리틀 포크맨 써라, 연락해보겠다, 이렇게라도 될 수도 있는 거고. 유튜브 보고서도 연락 많이 옵니다. 지금 장비 없는데 혹시 여기 와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사실 그분들도 검증된 사람을 씁니다. 자기 거래처인데 자기가 못 가고 남을 배차를 시켜줄 때는 일 못하는 사람 갔다간 괜히 욕먹거든요. 안 해주면 못하는 소리 듣거든요, 배차를.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배차 시켜드릴게요. 그러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일 잘하냐, 깔끔하게 잘하냐, 조사장만큼 하냐,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. 왜냐면 그분들 소장님 때 알거든요, 그렇게 많이 대인 거를. 사실 그분들도 우리를 쓴 이유가 있잖아요. 어차피 장비가 수천 대고 수만 대인데 굳이 나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. 배차를 다이렉트로 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저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. 다른 장비 쓸 거면 자기가 장비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불러 썼죠. 근데 이제 제가 못 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 배차 시켜드려요? 다른 사람 보내드려요? 이러면 야, 그 사람 잘하냐? 이제 배차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진짜 잘하면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. 뭐 말 나오면 돈 안 주셔도 돼요, 이런 식으로. 내가 못 간 건 미안하잖아 어쨌든. 그래서 거래처를 유지를 또 하시더라고. 일 많이 하시는 주변 분들도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이야. 서로 잘하고 또 현장에서 좋아하고 이러니까 서로 일 주고받고 서로 일 주고받고 이런 시너지가 좀 큰 것 같아.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무거운 걸 같이 드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선은 배차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, 그렇게 배차 다이렉트로 하는 현장이 점점 많아지면 어쨌든 난 몸은 하나니까 내가 못 가주잖아. 그 사람들 나를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고, 내가 못 가서 다른 장비를 배차시켜 줄 때 검증된 사람, 일 잘하는 사람, 현장에서 사고 안 치는 사람, 말 안 나오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.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요. 그러니까 많이 찾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굳이 나를 찾게끔 하는.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굴삭기들보다 뭔가 특별한 거, 나만의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계속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,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계속 찾게끔. 그 나만의 무언가가,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소장님이 그 장비기사 하루 한 번 부르고 모든 걸 다 장비기사한테 맡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흙 필요한데 조사장 흙 아는데 있어? 그럼 저 있어요, 저한테 얘기하세요. 그러면 여기 흙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망이 엄청 광범위하세요. 필요하다, 돌 필요하다, 지게차 필요하다, 기중기 필요하다, 크레인 필요하다, 덤프 필요하다, 이거를 장비기사 혼자서 다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 현장에서는 편하죠. 장비기사한테 얘기만 해놓으면 되니까. 내일 뭐 필요해, 내일 뭐 필요해, 목수 필요해, 뭐 용역 필요해, 경계석 하는 사람이 있어, 인트로킹 하는 사람이 있어, 이런 걸 다 장비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음 현장 가서도 소장님이 그분을 부르는 거야. 왜냐면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편하거든. 근데 이게 지역 한정이에요, 지역 한정. 그래서 소장님, 여러 지역 다니는 소장님들이 타 지역별로
이런 배정을 해주는 장비만 쓰시는 것 같아요. 자기 편하려고. 저 같아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. 그렇게 다 네트워크망이 넓으신 분, 그분들이 특히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저희는 돈 주는 사람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 사람들이 장비를 불렀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른 거거든요. 그것만 해결해주면 돼요. 마음에 들게끔. 뭐 장비를 잘 타서 마음에 들게끔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. 어쨌든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근데 일 잘하는 건 큰 요소로 작용은 하지만 100% 일만 잘한다고 또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. 뭐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, 일 잘하는데 고집만 부리면 또 현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장 스타일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마음에 들게끔 해야 돼요.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. 더 크게 가서는 이제 토목 같은 것도 아예 장비기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. 들어왔는데 하청을 주는 거죠. 그 장비기사한테 맡아서. 근데 이게 좀 드물긴 해요. 보통 장비기사가 애초에 맡아서 하지, 원청 건설회사에서 하청을 장비기사한테 주는 경우는 좀 있긴 있는데 좀 드물어요. 차라리 자기 혼자 공사를 맡아서 하면 하지. 그러려면 많은 경험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.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, 여러 방면의 사람들도 만나보고, 여러 소장님들이랑 또 대화를 해보고, 같이 어울리고. 어울리는 말 듣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. 현장에 소장님 인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특징 제일 큰 게 어울리기를 잘해요. 뭐 골프 좋아하는 소장님, 술 좋아하는 소장님,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근데 다 어울려줘. 등산 좋아하는 소장님, 그냥 접대죠. 골프 치러도 가고, 등산도 하고, 저녁에 술 먹고, 노래방 가고, 그거 관리를 또 잘하셔. 소장님이 또 같이 놀면서 어쨌든 편하잖아.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편해. 그 장비기사 입장에서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, 현장에서 만약에 같이 장기적으로 일한다, 뭐 하루씩 일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, 좀 길게 일한다, 뭐 한 달, 두 달, 세 달 뭐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은 저녁 자리는 한번 갖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 저녁 자리 하고 안 하고가 현장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. 서로 술 먹고 조금 이제 좀 저녁 자리에서 좀 서로 할 얘기 하고 요런 걸 좀 해야지, 하고 난 뒤에 현장에서 또 일을 해보면 훨씬 더 편해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는 강요 드리는 건 아니에요. 저녁 자리 가고 싶은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셔도 되는데, 무조건 한 번은 생길 때마다 자주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, 공사를 길게 하면 그 저녁 값이나 이런 것도 장비기사가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받는 게 있으면 또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일했잖아. 한 달 일했잖아. 1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. 강요하는 건 아닌데, 이것도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정도 그 번 사람한테 줄 수는 있잖아요. 근데 대놓고 줄 수는 없으니까 뭐 저녁을 사든 같이 골프 가서 골프를 치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.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래처면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서로 술이 들어갔을 때 약간 그 친근함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? 아무튼 그런 거 있어. 야, 조 사장 뭐 그랬냐고 막 그 서로 서운한 거 있었던 거 얘기하고 거기서 좀 풀고, 다음날 확 바뀝니다, 분위기. 아무튼 추천드려요. 무조건 저녁 자리 있으면 나가세요. 장기 연장일 때. 뭐 하루 이틀 하는 거는 그냥 뭐 참 같은 거 사고 커피 같은 거 사고 이러는데, 장기간 하면 회식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. 삼겹살에 소주 무조건 먹어요. 같이 일하고 같이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. 혼자 시간 때우고 혼자 벌어먹고 간다는 생각보다,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부르게끔 일을 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, 일원으로서 같이 완성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내 일처럼 해주다 보면 다 불러주더라고요.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고, 진짜 그 사람 쓰고 싶은데 그 사람 딴 데 일이 많아서 못 쓸 정도로, 예약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정도로,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만 해. 주말이나 쉬는 날 전화 오면은 바로 나가서, 야, 조사장 골프 치자, 내일 골프 치자, 내일 필드 가자 이러면 필드 가서 또 하는 거고, 그 필드 가면서 또 일 얘기하는 거죠. 야, 다음 달에 뭐 내가 1년짜리 공사 맡았는데 6더블 사서 들어와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고, 조사장 같이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고. 골프가 사실 필드는 안 나가봤어요. 근데 주변에서 얘기를 듣거나 제가 생각하더라도 접대로 골프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왜냐면 서로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. 한번 치고 걸어다니거나 카트에 있으면서 일 얘기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잖아. 그리고 대부분 소장님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셔갖고 골프밖에 할 게 없어. 그분들이 축구를 할 거야, 농구를 할 거야, 뭘 할 거야, 러닝을 할 거야, 등산, 골프가 제일 많은 것 같아. 등산이랑 골프. 그래서 골프는 배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냥 필드 갈 정도로만.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인맥 관리를 하더라고요. 그분들이, 그 소장님 분들이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고. 그리고 지금 또 당장 떠오르는 거는 불쌓기로 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? 대표적으로 돌쌓기가 있습니다. 돌만 잘 쌓아도 먹고는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돌쌓기가 단가가 좀 있으면 뭐 기본 70만 원이면 뭐 80만 원, 90만 원 이렇게 받거나, 아니면은 그 돌 쌓는 걸 맡아서 합니다. 자기가. 돌만 싸시는 분들도 돌만 싸죠. 돌 잘 싸고 이쁘게 쌓을 줄 아는 장비가 많지는 않거든요. 이런 것처럼 특화된 특수 작업 할 줄 알면은 독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동네 가서 한번 싸줬는데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이쁘게 잘 쌌어. 그러면
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갖고 이거 누가 싸줬어요? 저희도 소개시켜주세요. 소개시켜주세요. 해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돌 같은 거는 경우에는 쌓아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기 때문에 이쁘게 쌓아야 돼요. 돌 쌓는 방법만 익혀두셔도 먹고는 산다 그러더라고. 이쁘게 잘 쌓는 방법. 요즘 다 보강토로 쌓아갖고 면쌓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조경석 쌓기는 이쁘게 보이긴 하는데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. 뒤로 사면이 생기니까 그 땅을 다 못 쓰니까 진짜 조경석이에요. 조경. 대부분 뭐 풀관리도 그렇고 막 그래갖고 그냥 보강토를 많이 하더라고요. 뭐 어느 순간 또 유행을 탈 것 같긴 해요. 이것도 보강토, 돌쌓기, 면쌓기 이것도 유행을 타거든요. 유행 시기가 지금 지나긴 했는데 뭐 풀관리다, 땅 면적 많이 차지한다 이러긴 하는데 또 아마 올 거예요. 유행은 돌고 도니까. 이런 특화되어 있는 작업이 또 뭐가 있을까? 아무튼 장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돌쌓기로 할 수 있는, 나만 할 수 있는 작업을 갖고 있는 것도 일 많이 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은근히 연식이 오래된 장비를 선호하지 않아요. 현장에서, 요즘 현장에서는. 왜냐면 작업하다가 고장나면 현장이 서버리니까 일 많이 할수록 장비 관리할 시간이 없어갖고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합니다. 뭐 외관은 일 많이 하니까 그렇다 쳐도 내부나 그리고 뭐 유압 호수 상태나 현장에서 고장이 나도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또 잘해 두셔요. 그러니까 유압 호수도 외부에 있는 유압 호수들은 다 찍고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. 항상 현장에서 호수 터지면 뭐 찝으로 갔다 오더라도 최소 한두 시간은 잡아먹으니까 그것도 현장에서 장비 고장나서 서 있으면 눈치 보입니다. 그렇게 고장났을 때 급하면 급한 대로 부를 수 있는 장비도 있으면 좋고, 근데 웬만하면은 유압 호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바로 대처가 되게끔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분의 특징이. 저도 외부에 있는 유압 장치, 유압 호수들을 다 찍어놨어요. 다 찍으니까 5, 60만 원 들더라고요. 뭐 링크 호수, 회전 링크, 브레이커 호수, 그냥 바깥에 있는 호수를 싹 집어놨어요. 써요. 쓰기 급하게 써요. 진짜 집어넣기 잘했다 순간이 옵니다. 어차피 보험료로도 뭐 100만 원씩 쓰는데 50만 원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호수 다 찍어두세요, 여러분. 그럼 한 2, 3년은 씁니다. 2, 3년 주기마다 한 50만 원씩 투자해갖고 유압 호수 찍어두는 걸 추천드려요. 현장에서 진짜 유압 호수 터지면 난감합니다.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터질 수도 있고, 특히 링크 호수 같은 건 많이 찍어두세요. 지 혼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터지기도 합니다. 링크 호수는 하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링크 호수가 터지는 거예요. 고장날 수 있는 변수 생각 안 하고 뭐 시간 내에 다 끝내는 그런 편안함. 뭐 크게 작용은 하진 않는데 장비가 고장날 땐 또 뭐 고장 나야지 하고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미리 준비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안 좋은 방법 중에 단가를 싸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싸게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물론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똑같은 가격에 불쌓기를 쓰는데 일반인 분들은 싼 거 쓰잖아요. 얘는 50만 원이고 얘는 25만 원이야. 25만 원 쓰죠. 근데 써보고 후회하죠. 왜 25만 원짜리인지 알겠다. 후회하겠죠. 단가 깎는 거는 좀 적당히 깎아야지. 막 50% 할인한다는 글도 있다니까요. 50% 할인해드립니다. 써봐요. 그래, 써봐. 써보고 깨닫는 거지 뭐. 만약에 일대 70만 원이에요. 뭐 반값 해갖고 한 35만 원에 쓴다 그래요. 35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아니 일 잘하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은 단가를 안 깎습니다. 단가를 깎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, 남들이랑 똑같은 일 하는데 왜 싸게 다니는 거야? 25만 원씩. 남들이랑 똑같은 일 하는 거 그러고 싶나? 똑같은 일 하는데 싸게 다니고 싶나? 단가 깎는 건 비추천드려요. 어차피 그냥 재단가 받고 일을 확실하게 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서비스 많이 해주고 차라리 30분을 더 해주던가. 차라리 그런 모르고 단가 깎는 거는 뭐가 자신이 없어서 단가를 깎는 거야. 일이 없어서 그냥 이해가 안 갑니다. 단가 깎는 거. 결국에는 자기만 손해예요. 왜 남 좋은 일만 시켜 나를 소비해가면서. 뭘 위해서 어쨌든 남아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? 경력 쌓으려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싸게 다니는 거? 물론 실력이 없을 때 책임지는 방법에서 싸게 다니는 건 이해가 갑니다. 왜냐면 현장에서 피해를 준 거를 내가 싸게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현장에서 60만 원을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너 일 못한다고 가라고 그랬을 때 제가 기름값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런 건 몰라. 근데 애초에 막 반값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아무튼 이 얘기는 넘어가고,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오지랖이 넓다 해야 되나? 아무튼 부침성이 좋으셔갖고 동네 공사를 하면 부침성이 좋아서 민원 들어오는 거를 다 해결해 줍니다. 마을 사람이 와갖고 뭐라 그래? 그럼 사장님 땅 있으세요? 저기 있다. 그러면 뭐 장비 쓸 일 없으시냐고, 내가 여기 일 끝나고 가서 뭐 해드리겠다고,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를 유도리 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면. 현장에서 좋아하죠. 민원 처리를 해주는. 민원만 처리해줘도 현장에서 엄청 좋아할걸요. 막 와갖고 트랙터가 먼지 난다고 일 못하게 한다고 트랙터 갖고 와서 길 막았어.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장비 쓸 일 없냐고, 내가 공짜로 해드리겠다고, 일 끝나고라도 뭐 해드리겠다고, 아니면 뭐 흙 안 필요하시냐고, 내가 흙 한 차 드리겠다고, 모래 안 필요하시냐고, 골재 안 필요하시냐고 뭐 드리겠다고. 그 처리를 또 잘하는 것도 현장에서 편해해갖고 그런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소장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민원 처리, 민원에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해결해주는. 어쨌든 그 사람
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. 나중에 또 동네에서 일할 일 있으면 또 부르고. 그래서 보통 동네 장비 쓰면은 좀 유리하긴 합니다. 어디 동네에 왔을 때. 그럼 그 동네 장비 사람은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먼지가 나서 민원은 넣어야겠지. 근데 한 사람 건너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데 참 민원 넣기 애매하지. 그래서 현장 동네에 가면은 그 동네 장비 쓰는 걸 추천드려요. 건설회사나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동네 장비 안 쓴다고 민원 넣는 곳도 있고 동네 장비 쓰는 게 조용합니다. 그리고 또 일 많이 하시는 형님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장비를 여러 대 갖다 놔. 그냥 현장에 한 달 한다 그럼 막 미니랑 뭐 공투랑 3W 이렇게 갖다 놔. 그냥. 그리고 뭐 3W 탔다가 하다가 좁으면 미니 타고 들어가서 미니로 했다가 근데 단가를 세게 받더라고.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돈 주더라도 그게 나아. 왜냐면은 3W 불렀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곳이 생겼어. 미니를 또 불러야 돼. 그럼 또 그날 3W 70만원, 미니 70만원 벌써 140만원이 깨졌잖아. 3W 하다 작업 안 되면 그 형님은 미니 타갖고 가다가 거기서 작업 다 해주고. 근데 단가를 좀 확실히 세게 부르더라고. 세게 불러도 140만원보다는 조금 싸죠. 소장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큼의 금액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또 주기 때문에 형님이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가는 거. 아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. 자기 장비를 그냥 하나만 타고 가서 3W라고 하나만 타고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대 갖다 놔서 그걸 다 타주는 거야.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만큼 또 받는다 그러더라고. 아 형님 그러면 형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? 또 그만큼 또 챙겨줘 그러더라고.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. 복합 장비를 잘 활용하는 형님. 그리고 어떤 형님은 현장의 변수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주는 형님도 계세요. 그러니까 막 새벽에 야 여기 현장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지금 나와줄 수 있어? 그럼 그냥 나가는 거야 바로. 이거 대응이 좀 빠른 형님들도 진짜 일을 많이 받더라고요. 그럼 가서 그거 해주고 그때 조사장 새벽에 나와줘서 고맙다고. 내일 뭐 한 달짜리 하는데 들어오라고 이렇게 또 생각나면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. 부지런함과 대응 속도, 현장에서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걸 바로 해결해주는 형님,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진 형님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이 많더라고. 나 같아도 그러겠다. 나 같아도 고마워서라도 그 사람 쓰겠다. 바로 안 되는 건데 전화했더니 그걸 바로 해결을 해줬어. 그거 얼마나 고마워서라도 쓰겠네요. 그러니까 뭐 기술 좋고 뭐 말 잘 통하고 부지런하고 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,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불경기 속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는 굴착기 사장님 분들의 특징을 몇 가지 해봤는데 제가 당장 떠오른 거는 이만큼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불경기인데도 잘 버티면서 이겨내 봅시다.